안녕하십니까. 오늘 메인비즈 제도 안내를 맡은 메인비즈 협회 홍보대사 겸 심사위원 조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로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이 제도에 대한 내용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오전에 부산에서 섬유 회사,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신고 계시는 나이키 신발 포장, 섬유를 생산하는 회사에 심사를 하고 왔거든요.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섬유 회사가 완전 자동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만 있으면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요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메인비즈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혁신촉진법 15조 3호에 의거해서 기업의 경영 자원, 프로세스, 마케팅, 조직 분야에서 높은 성과 창출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의 용어를 쓰니까 복잡하죠. 경영 전략, 인사 조직, 마케팅, 공정 개선, 재무 성과, 이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서 이 기업이 10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점수를 보유한 기업이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그런 인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활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인비즈는 한국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을 뜻하거든요.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래서 영어 앞글자를 따서 메인비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 혁신 활동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까 오셔서 카메라가 설치돼서 놀라신 것 같은데 창원에 있는 법무법인 담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송 촬영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상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권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넣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얼굴을 바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조정열 대표님은 뭐 좀 필요할 것 같는데, 어떻든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자금, 판로 등을 국가에서 연계 지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미에 병력 특례 지정업체 가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면 신인도 점수라 그래서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메인비즈 인정을 보유한 기업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가 설명할 때는 보통 여기 창원이니까 창원에서 저 경남 통영 그제까지 줄 선 기업들을 이 메인비즈 인정 제도 하나만으로 신인도 점수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쭉 우리 협회의 연역입니다. 2005년부터 쭉 이렇게 연역이고요. 2016년 3월에 신평가 지표를 도입을 했습니다. 요 2016년 2월 이전까지는 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재무성과 쪽에 포커스를 만든 평가표를 쓰다가 16년 3월 1일자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만든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6년 12월에 15,0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 인정을 통과를 시킨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2만여 개 이상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약 1347개, 아니지. 제가 전체 그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1400개 가까이 기업을 인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한 점유율이 2만 개에서 나눠보니까 약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제주를 제가 지금 맡고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올해 4월 1일자로 메인비즈 제도 운영 규정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가족 친화기업 인정을 보유한 기업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기업일 경우에는 최종 평가 점수에서 마지막에 추가 20점을 더 가산해주는 규정이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인비즈 제도 사업을 쭉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12월 말 현재 2313개 기업이 인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나 종업원이나 업력을 쭉 보시면 일반 평균 영향이 이렇게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름대로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비저를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면 mainbizo.government니까 go.kr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이런 첫 화면, 초기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이제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 번호가 중복 확인하고요. 법인인지 개인인지 체크하고, 예. 그렇게 해서 중복 확인해가 특이 없으면 비밀번호 입력해서 이메일 주소까지, 그 다음에 담당자 정보. 자,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담당자 정보는 보통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이직률이 높은 회사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담당자 정보는 임원급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들이 많이 실제 사례로 일어나냐 하면 그냥 뭐 3년 전에 퇴사한 직원 정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들 심사위원들은 현장에 협회에서 주는 화면에 카톡으로 받고 이동을 한단 말이죠. 연락을 해보면 담당자가 퇴사했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전화 드려서 이 화면을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통 이제 여기는 대표자명하고 대표자명이 주로 들어가는데 이쪽에 담당자 정보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이제 메인 비저 이제 심사를 신청할 경우에 이 화면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확인서가 분실되거나 이랬을 때 발급받는 재발급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문의하기인데 우리 하루에 협회에 전화 오는 게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은 몇만 통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협회에서 우리 인정 담당하는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사원께서 직접 서울에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세 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해서 잘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 인정 신청 1단계에 보시면 뭐 업체명 넣고 사업자 등록 번호 넣고요. 법인일 경우 법인, 개인 사업자일 경우 개인 이렇게 넣어가지고 업종 코드 검색을 이제 해보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으로 따집니다.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제조업도 하지만 도소매도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1년도 결산 책자를 딱 보면 이제 개인 사업자는 결산 책자가 안 나옵니다. 법인 사업자는 결산 책자를 보면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회계사무실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주지만 거기서 우리가 딱 제일 필요한 거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거기를 보면 우리 회사가 21년도에 직전 연도에 매출액이 어디가 가장 높으냐, 어느 분야가. 예를 들어서 도소매가 원래 제조업인데 도소매가 높으면 도소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 서비스업, 그 다음에 지식 서비스업. 이 지식은 주로 IT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비스는 여러분 시설관리 용역업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일반 서비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물건을 구매해서 납품한다 하면 도소매가 되는 거고요. 김보배 대표님은 어디 속합니까? 제조업이죠. 예,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니까 제조업입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데 풍력 발전기 제조회사 보험에너지 대표님도 오셨는데 제조업이 속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려 할 때 정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빨리 하려 하다가 장모님 치킨에서 도착이 안 돼서 정시 3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치킨의 기술연구소장님 오셨는데 우리 회사는 어디 속합니까? 네, 제조업도 갖고 있고 해습도 갖고 있고 제조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에 보면 최고 매출액이 직전 연도 제일 높은 거, 네, 높은 금액이
도소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할 때는 제조업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도소매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죠? 요즘 여러분들 그 장모님 치킨이 올해 33년 차입니까? 4년 차입니까? 예, 33년 차인데 여러분들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9시 10분에 TVN에 보시면 내 마음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합니다. 이제 4부작 남았는데 거기 지금 장모님 치킨이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창원에 본사가 있는 장모님 치킨. 오늘 제가 광고를 받은 건 없습니다. 우리 전무님하고 기술연구소장님 오셨는데 정시에 잘 도착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인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항목별로 점수가 좀 다를 뿐이지 총점은 같이 가는데, 단 이거는 원래는 옛날에는 2016년 2월 28일까지는 3년 아니죠. 2019년까지는 3년 평균으로 보다가 직전 연도만 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제도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인정 2단계에 들어가면 쭉 이렇게 공장명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회사는 창원에 본점이 있고 김해에 지점이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편안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자료들 앞으로 막 가져와서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에 오히려 기업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이 여기 다 몰려있다. 본사는 창원인데 공장이 예를 들어서 울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마다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 발급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안에 추가로 가는 방법도 있고 따로 놓기 때문에 그때는 해당 심사위원한테 사전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심사위원 입장에서 공장 등록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 따로 있습니까? 그래 하면은 저희들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본사가 원칙이지만 심사 장소 변경 요청해가지고 대공문을 하나 접수를 하고 심사 간 날 그 공문 그냥 출력해서 직인 찍어서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업에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요거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시면 어때요? 원 단위까지 입력이 다 되어 있죠. 어떤 회사는 제가 오늘 오후 입력을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강의 시간이 다 돼서 넘어왔는데 부산에서 잘 입력을 하시다가 2020년에 가가지고 갑자기 담당자가 아이고 끝자리까지 다 입력을 하기 귀찮다 해가 000으로 해놔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여기서 절차를 하더라도 점수에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생산성본부, 저는 지금 기술보전기금, 신용보전기금, 한국생산성본부 3개 기관이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지금 최고로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생산본부고 신용보전기금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인정 최종 승인하는 본부의 담당자가 다시 리턴 시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그래서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무점수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컴퓨터에서는 종합계산을 한 번에 돌려요. 그래서 그 전에 숫자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잘못되면 다시 다 수정해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재무 담당자한테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재무 담당자가 가결산된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의 수가 간혹 생겨요. 어떨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4월 말 정도 돼야 최종 표준 재무제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국세청에 마지막 3월 31일 오후 8시까지 입력된 국세청에 신청된 표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입력해 주시는 게 더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하고 나면 이제 자가진단. 우리 회사는 과연 몇 점일까요? 하는 자가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팁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만약에 제조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평가 기준표를 출력을 하면 요 밑에 하단에 차관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경영자의 전문 기술 경력. 제조업은 이 항목이 50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업무 경력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갑작스레 대표이사님 안 계실 때는 반드시 프로필을 요청을 합니다. 왜? 이 점수 산정 때문에. 자, 경영자의, 그러면 우리 회사 보통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아이고, 나는 이제 우리 사장님처럼 작년에 새로 기존 회사 두고 제가 새로 법인 하나 오픈했는데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거 평가를 하실 때 5년 미만으로 딱 체크하면 점수가 10점, 최하 점수가 나온단 말이죠. 8점이 나가도 하여튼 최하 점수가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실 게 뭐예요? 동종업계 종사 경력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동종업계로 따지면 경력 몇 년 되십니까? 지금 19년. 네. 자, 19년이면 50점 만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 전략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밑에 가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디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못 받느냐? 인사평가 쪽에, 성과평가 쪽에 거의 점수를 못 받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부산에서 대형 공인 노무사 회사를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두 분하고 인터뷰를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기 회사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별도로 그 일자리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쪽에 그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생산본부에서 들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좀 중소기업용으로 이름하고 숫자만 집어넣으면 착 점수화 될 수 있도록 좀 플랫폼 만들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기초 버전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사하면서 가장 약한 게 인사 쪽이라서 이쪽 경영 전략 쪽에서 여러분들이 글자 잘 보시고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가진단은 600점만 만점이 넘으면 심사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히 우리 이쪽 부울경에 계시는 우리 기업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양심적이에요. 600점, 600에서 650점 언저리에 자가 진단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3시간 이상을 고민해야 돼요. 왜? 나중에 이게 엑셀에다가 각 항목별로 어떤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 점수를 주느냐,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협회 팀장님이 왜 점수 입력이 안 들어옵니까? 전화를 주시기 전에, 사전에 홍길동 회사는 2, 3일 정도 뒤에 입력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주인님한테 미리 협의를 드려요. 왜? 점수가 700점만 가지고는 마지막 사정위원회 통과가 어렵단 말이죠. 이건 별도 또 팁입니다. 한 720점이 좀 넘어가야 사정위원회에서도 뭐 좀 덜 시비가 걸릴 수가 있는데, 그래 하려면 자가진단 점수를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체크를 안 하고 점수를 너무 낮게 두면 심사위원들이 그 점수를 더 주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래서 너무 우리의 모습을 낮추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갱신심사는 전국 걸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아직 말미라서 신규만 현장 실사를 가고 갱신은 유선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저 조만간에는 현장 가야 될 건데, 그러면 뭐 제주, 대구, 경북, 포항, 뭐 울산 다 볼 거잖아요. 거기는 다 점수가 높아요. 근데 매기 보면 점수가 그걸로 밑에 낮은 점수야. 심사위원이 다시 체크하면. 그런데 막 높이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읽어보시고, 동종업계거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신 대표님이 제가 담임 교사인데 저분 회사 방문을 할 건데, 만약에 작년 11월 달에 신규 오픈을 했으면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점수차가 몇십 점이 나버리잖아요. 그죠? 요거 꼭 여러분들 조심하셔가지고 앞에 경력. 자, 우리 김보배 대표도 작년 4월에 제가 오픈한 걸 알아요. 법인을 창업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 전국의 70%를 점유하는 수소
아니, 그건 풍력 말고 원에 계시던 회사, 전기자동차 회사에 약 7, 8년의 연구소 경력이 있단 말이죠. 그걸 다 합치면 어디 가느냐? 여기 온다고, 여기. 맞죠? 예, 요거 여러분들 꼭 이해 잘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화면이 많아서 다 기록을 안 해놨는데, 요 신뢰문화라는 건 뭐냐면 사회신뢰활동. 사회신뢰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CSR. 지금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ESG라고 들어보셨죠? ESG. 지금 ESG를 관할하고 있는 국가단체가 상공회의소, 정경련,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 중앙회, 그 다음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쪽에서 ESG에 대한 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반드시 사회신뢰활동이라는 것은 기업 또는 개인 또는 법인 회사 통장에서 기부금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모님 치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치킨을 하는 회사니까 서비스가 많이 나간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영수증을 받아서 어디로 넘어간다? 이 영수증이 회계사무소에 넘어가서 결산 책자 속에 기부금 맹세서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점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인력 관리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차관상 잘 보세요. 인사와 관련된 프로세스 관련 문서가 있느냐, 사규나 절차서가 있느냐. 그죠? 우리가 소기업이면서 개인 사업자일 경우는 이런 경우의 수가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 다음에 표준 직무 분류 체계표가 있느냐. 우리 직원이 5명이다 하면 홍길동은 뭐 담당하고 박길동은 뭐 담당하고 조길동은 뭐 담당하고 한 페이지 만들어 놔면 표준 직무 분류 체계표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처럼, 저도 대기업에서 22년 1개월 있었는데 제 사원번호 101566을 집어넣으면 제가 언제 입사했고 대졸 공채 몇 년도 입사해서 어느 부서를 쫙 돌아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차장 승진은 언제 했고 부장 승진은 언제 했고, 이게 그냥 엄청난 양의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대기업처럼 그렇게 인사 시스템 못 만들어요. 우리 회사 형편에 맞춰서 만들면 됩니다. 그냥 여기 말해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업무 분장표 보시죠. 아시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은 페이지를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도 없고 일당백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는 보면 뭐 전략적 인사 시스템이 실행되고 요 단계에 안 갑니다. 인적 자원은 요 뭐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의 안 넘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성과 쪽입니다. 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 요 세 단락별로 들어가서 쭉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 공식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보면 여기서 어렵죠? 여기 뭐 시그마, 뭐 합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전체 직원 10명 중에 이직 인원이 3명이다 그러면 나누기 3을 하면은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재무성과 쪽은 계산하기가 어려우면 재무 담당자 직원한테 이야기하면은 이 정도는 다 계산해 낼 수 있고요. 또 너무 이게 100%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 절차를 쭉 보면 여기서 조심할 거 무조건 업력 3년 이상. 이 업력이라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상, 업력 3년 이상 돼야 되고, 그러면 35개월 될 때 자가진단회가 딱 신청을 해가 36개월 딱 됐을 때 어떻게 한다? 한 달 뒤에 심사를 받으면 3년 되자마자 바로 심사를 통과시키면 되죠. 예,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온라인 600점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용 한번 보세요. 새로 신청하면 50만 원이에요. 이 5만 원은 뭐 부가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일 매출이 있으면 5만 원 돌려받는 돈이고, 그 다음에 3년마다 재갱신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때 10만 원 또 DC해 줍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아까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ISO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ISO 9001 하면 초기 비용 한 2, 300만 원 들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해주는 제도라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현장평가 실시하고요. 그래서 1차 서류를 먼저 받아가지고 먼저 검토하고
현장평가 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정위원회에 거쳐서 보통 요즘은 저희들이 그냥 안내할 때 편안하게 12, 13일 정도 걸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확인서 발급을 해서 우리 협회에서 중소벤처 기업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경남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관할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로 공문으로 날아갑니다. 최종 인증서가. 그거 딱 지고 여러분 이제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의 지점장을 우리 회사로 오라는 거. 혹시 은행 가족이 있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아쉬운 소리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하고 식사 한번 하면서 딱 뭘 내놨는다? 요거를 탁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메인비즈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금융 혜택 같은 있으면 꼭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비즈 제도 혜택을 쭉 한번 보면은 금융 지원과 정부 사업 가점 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씩 하나씩 볼게요. 보정 지원의 우대가 있습니다. 신용보정기금 보정료율. 예, 이렇게 해서 우대를 해줍니다. 매출채권 보험 우대해주고요. 그 다음에 SGI 서울보정보험의 보정 한도를 확대해주고요. 이행보정료율 10% 할인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납품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행보증서를 끊어오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보정료 비용이 뭐 180만 원 나왔다면 10% 할인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협 대출 우대입니다. 인증사 대출금리 우대해주고요. 기업 자금 관리 서비스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농협 홈페이지나 또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요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요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자금 지원을 할 때도 우대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점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점 제도를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그 다음에 수출 바우처 평가 가점, 수출 인큐베이터 평가 가점, 그 다음에 산학형 콜라보 R&D 사업, 요건 이제 기술 개발 사업이고요. 스마트 제조 혁신 개발 사업, 사업 연계형 기술 개발 지원이고, 해외 원천 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해외 인증 규격 접합 제품 기술 개발 사업,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서 혹시나 화장품, 식품 쪽에 우리 식품은 장모님 치킨 식품에 해당이 되고요. 이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랍 국가에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할랄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유럽에는 CE 인증이 있듯이 아랍 국가는 할랄 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으로 나눠봤을 때 아직은 통합이 잘 안 돼서 각 나라마다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아직 제가 명함이나 위촉장을 받지는 않았는데 어제 저녁부로 제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담당하는 조직의 부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정 원장님은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셨고 대구 외국어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수일 원장님이 직접 하십니다. 어제 직접 제가 미팅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랄 인증 같은 걸 신청을 하면 6개월, 8개월 막 1년씩 걸려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참고로 요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인도네시아는 부산 함영동에다가 인도네시아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5층에다가 아예 인도네시아 주정부에서 파견돼 와서 거기서 전부 다 테스트를 다 하고 빠른 속도로 인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식품을 하시는 분은 6월 11일 날 오전 10시에 함영동에 가시면 인도네시아 식약청장이 와서 2시간 동안 특강을 합니다. 할랄 인증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메인비즈 인증을 갖고 있으면 이 약 400여 가까이의 해외 인증이 있습니다. 규격 인증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해외 인증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자부담이 10% 20% 이내면 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때 메인 비즈 인증서가 있으면 더 우대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창원 표준말로 쓰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 않죠? 말 속도는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도 바쁘신 분들이라. 그 다음에 혜택을 좀 보면 세무 입찰 쪽에서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정기세무조사가 4년인데 플러스 유예해주고요. 지방은 3년. 그 다음에 조달청 가점. 요거 좋습니다. 요거 나중에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신 자료 나중에 나옵니다. 위 대표님 자료 내가 썼습니다. 미리 공개합니다.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입찰이 들어갈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비즈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제조업은 10억 이상 매출일 때 최대 2.5점의 신인도 가점 점수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점수가. 그 다음에 비제조업은 2.2인데 평균 0.5에서 최대한 2.5점까지 업종별로 이 점수가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코트라 해외 전시 참가비도 지원해 줍니다. 최대 50%까지. 한국무역투자공사 코트라 해외 박람회 같은 거 갈 때 비용도 지원해 주고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 신용보증 우대도 해주고, 보증료도 20%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코바코 광고 할인,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TV 라디오 광고비 70%, DMB 광고 200% 이 지원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진공 산업기능요원, 나중에 두 번째 파트에 이거 넣을 겁니다. 점수 플러스 4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업기능요원 제도 이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병력 특례 지정업체, 이거는 알아들으시죠? 그거 매년 6월 달에, 지금 이달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병력 특례 지정업체를 지원을 받습니다. 메인 비즈가 있으면 플러스 4점 점수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 줄여서 산인공 일학습 병행제에도 조금 완화시켜 주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연구인력 기업 파견 자격 부여도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석사급, 박사급 연구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면 지원 파견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박사급은 한 4천만 원, 석사급은 한 2,800원 인건비 지원도 하면서, 이런 지원 제도를 할 때 메인 비즈 인증서가 있는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해 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인증 제도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그 두 번째 시간에 실습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 평가 7,000점 만점 지표를 어떻게 개발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런 자원, 능력, 역량, 가치의 성장 기반으로 이 평가 관점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원, 사람이 있느냐, 공장이 있느냐, 어떤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이 있느냐, 특허 상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화가 되어 있는 회사냐, 프로세스 역량이 있느냐, R&D란 말은 기술 개발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마케팅 능력이, 역량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 이런 단계별로 평가 모델을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면 분석 결과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기존의 전략 방향을 유지하면서 각 범주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켰고, 선행연구 및 핵심 성공 요인의 연구를 진행을 했다. 요거는 이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했구나. 경영성과는, 재무성과는 목표 관리 관점 이론을 가지고 했구나. 그 주장했던 사람은 1954년에 마케팅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 칼판 앤 노턴의 이론을 적용했구나. 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슌페트가 주장했던 이런 이론들, 그 다음에 오슬로 매뉴얼 3편 3에디션 2005년도 7월 달인데, 이런 오슬로 매뉴얼을 기준으로 경영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를 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죠? 그래서 보면 인풋 전략이 경영 자원, 사람, 인적, 물적 요건 요인이고, 그래서 이런 인풋을 사람이나
공장을 통해서 제품을 어떻게 혁신하느냐, 공정을 어떻게 혁신하느냐, 마케팅을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렇게 해서 전체 조직을 어떻게 프로세서해서 끌고 가서 아웃풋, 경영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이 회사의 리더십은 뭐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성과 관리까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프레임워크로 평가 모델을 설계했다는 뜻이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5단계 가면은 뭐 경영혁신 최저가 시스템을 구축한 단계죠. 요 정도 가려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삼성전자, SK텔레콤, KT 정도 가야, 그거는 대기업이니까 이 평가를 안 받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조직화가 잘 돼 있고 역량 성숙도가 돼 있는 데는 이렇게 가는 데죠.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1단계 또는 2단계 이내로 여기 1, 2, 3단계에서 혁신 활동을 하는 회사냐 안 하는 회사냐 정도로 평가를 진행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기본형은 이제 700점에서 799점, 성장형은 이 정도. 뭐 아까 앞 화면에 보면 한 4단계 정도까지 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거의 뭐 중견 기업으로 가는 회사들은 거의 여기까지 가는 기업들도 좀 일부는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기초형, 기본형, 성장형.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본형에 이상 돌아야만 메인 비전 인증서를 발급을 받게 되는 거죠. 사이클이 작동되는 회사냐, 기본형.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대표이사님이 지시하는, 임원들이 지시하는 한 내용이 그대로 현장에 있는 사원까지 한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도는 회사냐, 우리 창호말로 바꾸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체계를 가지고 쭉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지식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이렇게 나눴는데 각 항목별로 천점 만점에서 점수를 그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시켜서 현장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업종별 특성 요인에 따른 가중치 적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스마일 커버를 적용해서 성공 요인별 가중치 적용을 활용했다. 그래서 점수를 업종마다 점수를 약간씩 변형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빨간 색깔 한번 보세요. 평가 지표에 제조업은 경영자의 전문 기술 경력으로 평가를 하고, 도소매는 경영자의 운영 경력을 평가하고, 제조, 건설, 지식 서비스는 똑같죠. 전문 기술로 평가하죠. 그 다음에 도소매와 일반 서비스는 경영자의 운영 경력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뭐 같은 말인데, 조직 혁신에서 보면 협력 파트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협력사 관리, 이거는 공급망 관리, 나머지 다 협력 파트너고요. 제품앱은 제품이고 나머지 상품이고, 건설은 프로젝트고, 지식은 서비스 기술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포트폴리오고, 요 빨간 색깔이 앞에서 봤던 점수에 변형되어 있는 거고, 용어와 점수가 항목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좀 다르게 해놨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년마다 하는 재갱신일 경우에 평가 항목을 제조업은 19개 이렇게 해서 이제 25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신규 심사에서는 10점에서 한 50점 구간이라고 보면, 재심사에서는 점수가 30점에서 60점 이런 구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심사에서는 몇 개 항목을 놓치게 되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창원에서 일어나는 교육들을 많이 이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간단하게 우리 회사 걸로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심사일 경우에
심사하는 평가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지표 정의나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미추진, 계획 중, 실행 중, 완료, 전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평가 항목이 숙련도, 역량 숙련도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니저 표준술 놓던 체계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리더십 항목에서는 대표적으로 중장기 목표 수립이 잘 돼 있느냐, 비전 체계도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리더십 부분에 점수를 좀 더 강화시키려면 A4 한 장짜리에 비전 선언문 같은 거, 뭐 대표이사 방이든 사무실이든 하나 딱 걸려 있으면은 현장에 가서 딱 보거든요. 자, 여러분 저 뒤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현장의 혁신 활동이라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플랜카드 해가지고 3.5S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현장 혁신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 가보시면 막 어떤 회사는 계단에 여기다가 막 실이 서붙여놓은 회사들 많이 있죠. 그 혁신 활동이잖아요. 계단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재화가 되거든. 예, 안전관리 생활화 이런 거 쭉 붙여놓으면. 예,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혁신 전개는 현장에 우리 심사위원들이 현장 투어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3.5에서 체계가 구축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관리, 요게 좀 잘 안 됩니다. 성과관리, 인사 쪽에 KPI라 그러는데 성과관리, 전사 성과관리 KPI 지수가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혁신활동은 마케팅 세분화 전략이 있느냐, CRM이 있느냐. 근데 소기업에서 CRM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도 한두 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겠다. 그러다가 또 안 될 경우에는 뭐 우리 협회나 이런 쪽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자료 같은 것도 샘플도 좀 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비저 인정을 하는 인정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로 인정서가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잠시 퀴즈 겸해서 제가 묻고 제가 답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면에 또 퀴즈까지 내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나쁜 사람을 볼 것 같아서. 자, 여기 지금 여성 기업 대표님들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는 인정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저희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게 우리 메인비즈 협회에서 나가는 메인비즈 인증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혁신에서 나가는 이노비즈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에 나가는 여성기업 인증서가 있거든요. 맞죠? 자, 우리 여기 여성 대표님들 혹시 여성기업 인증서 보유한 기업 있나요? 위 대표님 쪽은 있죠? 네, 여성기업. 그래서 한국 여성경쟁협회, 우리 여기 창원이면 경남지회가 창원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것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서가 나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메인비즈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까지는 홍보를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너무 수업 태도가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 평가 준비 사항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무입니다. 실무.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책자가 다 나갔습니다. 요 자료를 사전에 심사위원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1차 요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한 5분만 더 하고 잠시 5분 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겁니다. 앞 시간에는 이론입니다. 이론. 지금부터 심사위원이 갖고 있는 팁을 하나하나씩 드리기 때문에 혹시 쉬는 시간에 뭐 집으로 가시거나 회사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 참석 안 한 것보다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보면 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입니다. 법인. 네,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그런데 아까 지점이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2개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직전 3개년 재무제표, 발행처 직인 찍힌 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심사위원들이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로 보내드릴 때 반드시 재무제표,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내주실 때는 각 페이지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날인이, 간인이 찍혀야 됩니다 해서 보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 표지만 있는 걸 보내옵니다. 그거는 허용을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그냥 표준 재무제표, 국세청에 신고한 표준 재무제표, 그거 보내주시면 도장 찍을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내주시고, 세무사 회계사님 우리 사무실을 관리하는 그에 말씀드릴 때 반드시 각 페이지마다 간인 또는 앞본으로 펀칭을 내는 세무사 회계사가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럼 복사를 하더라도 펀칭했다는 표시가 딱 나거든요. 위에 상단에 보면. 그렇게 꼭 보내주셔야 두 번 일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가 신용정보조회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갈로 열고 한국신용정보원이라고 표기를 해보세요. 한국신용정보원.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열어서 기업신용정보조에서 2페이지짜리를 발급받는 겁니다. 16페이지에 월보가 있고요. 8페이지에 일보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들은 2페이지짜리 딱 보면 거기에 5개 항목인가 평가가 되는데 공공정보란에 보면 만약에 이 기업이 연체가 있거나 상환이 안 됐거나 상환을 했는데도 해제되는 기간이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 공공정보와 기타 정보, 이 분야를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공정보란에 리스트가 업이 되어 있으면 심사를 못 나갑니다. 아시겠죠? 지금 요 다음 화면에 이제 보면 그 심사를 못 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현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제조업, 건설업일 경우 아까 5개 업종 중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은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갈로 열고 어디? 산업안전보건공단.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료로 다 발급됩니다. 신용정보조에서는 여러분들이 범용인증서라는 개념 아시죠? 요 인증서가 우리가 은행용 인증서는 4,000원짜리잖아요. 범용인증서는 10만원짜리 인증서가 있어요. 부가세 1만원, 11만원짜리. 그 인증서가 있어야 요 홈페이지 접속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는 개인사업자라서 네, 그거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용정보원에다가 반환용 봉투를 넣어서 우표 붙여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 등본 첨부해서 보내주면 열흘 정도 걸리는데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5일 기다리는 동안에 4억짜리 입찰이 하나 떴다. 그럼 메인 비즈가 있으면 내가 신인도 점수가 있어서 입찰이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10만 원 투자하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심사 받을 인증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이거 뭡니까? 범용인증서 1년마다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메인 비즈 협회에서 30% 할인해 줍니다. 아시겠죠? 7만 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확인서는 이건 어디서 발급할까요? 경남 중소기업청 1청 민원실. 이것보다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요거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다가 여러분의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업로드를 시키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반드시 요거는 매년 3월 달에 재발급을 하셔야 돼요. 1년 단위로 발급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경남 중기청에 저도 목요일 날 마케팅 상담위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3, 4, 5월 달 되면 1층 민의실에 요 발급만 해서 우리 실무관 2명, 그 다음에 군복무하는 사람 1명, 보통 한 3명 정도 배치를 시킵니다. 요즘은 군복무관 하는 직원이, 저 친구가 없으니까 우리 주무관까지, 주무관 1명, 실무관 2명, 3명이 돌아가면서 이 상담을 하고 현지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현지에서 절대 발급 안 해줍니다. 이 발급은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중기청으로 오시더라도 여러분한테 현장에서 발급을 안 해드립니다. 제가 어디라고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온라인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그 다음에 2022년 올해 4월 1일자로 우대사항이 하나 돌았는데, 가족 친화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플러스 20점 드립니다. 다 점수 평가해가지고, 어디 제가 잘못 눌렸어요. 점수 평가 싹 다 해서 총점에다가 플러스 20점이니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만약 우리 회사가 700점밖에 안 넣었다. 그런데 가족 친화기업 인증서를 갖고 있다? 그럼 720점 통과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가족 친화기업 인증서 기업은 아마 우리 회원사들은 거의 안 갖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가족 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유연근무제, 그 다음에 남자 직원일 경우도 어떻게 해요? 출산하면 출산휴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게 가족 친화기업 인증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가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요수부터가 이제 본격적입니다. 가족 친화기업 이거 하기서는 뭐야?